권력자가 바뀌면 과거 정권 사람들이 종종 불이익을 당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제거할 사람 명단을 블랙리스트라고 하지요. 블랙리스트가 처음 만들어진 시점이 실제로 정권 교체기였어요. 오늘은 이 블랙리스트의 유래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7세기 영국 엘리자베스 1세 때는 왕과 의회의 갈등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1세, 찰스 1세로 이어지면서 갈등이 커졌죠. 그러다가 1642년 의회파가 봉기하면서 내란이 터집니다. 청교도들이 주축이 됐기에 이를 청교도 혁명이라고 합니다. 이 내전은 의회파의 승리로 끝났고 의회파 지도자 올리버 크롬웰은 공화정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국 역사상 유일한 공화정부 시대가 시작됐죠. 지금도 영국은 공식적으로는 입헌 군주제를 채택한 왕국입니다. 1649년 1월 크롬웰은 왕 찰스 1세를 처형했습니다. 사실 크롬웰의 공포 정치는 너무나 악명이 높았어요. 크리스마스 축제, 선술집 술자리까지 금지할 정도였죠. 국민들은 과거를 그리워했습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였죠. 1658년 9월 올리버 크롬웰이 사망했습니다. 권력은 그의 아들 리처드 크롬웰이 물려받았는데 반대파들은 크롬웰을 끌어내리기로 하고 망명 중인 찰스 1세의 아들 찰스 2세와 접촉했습니다. 의회는 찰스 2세에게 복위의 조건을 제안합니다. 혁명 기간 중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을 것, 대사면을 하고 신앙의 자유도 보장할 것. 찰스 2세가 이 조건을 수락했는데 당시 네덜란드 브레다에 있었기에 브레다 선언이라고 합니다. 1660년 찰스 2세가 복귀했는데 이 선언 지켰을까요? 배상과 망각법을 만들어 사면하기로 했으니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아버지 찰스 1세의 처형과 관련해서는 무자비했습니다. 당시 재판과 처형 과정에 개입한 104명을 따로 추린 겁니다. 이 중에서 사형 집행영장에 서명한 59명은 대역죄로 다스립니다. 판사와 관료들인데 이미 20명은 사망한 상태였어요. 나머지 39명은 대역죄 혐의로 끌려갔는데 9명은 즉각 교수형, 19명은 종신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죄인 중 일부는 옥사했고 일부는 병으로 죽었습니다. 일부는 네덜란드, 스위스, 독일 등으로 달아났죠. 59명에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중형 선고를 받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관을 꺼내 다시 죽이는 부관 참시를 했습니다. 1661년 1월 30일, 12년 전 찰스 1세가 처형된 바로 그날 올리버 크롬웰, 전 재판장 존 브래드쇼, 의회파 장군 헨리 아이어턴, 이 사람들의 잘린 머리가 창살에 꽂혀 웨스트민스터 홀에 전시됐습니다. 몸뚱아리는 교수대 아래에 있는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이후 크롬웰의 머리는 24년 동안 그곳에 걸리게 됩니다. 24년 동안 그랬으니 100골만 남았겠죠? 그 100골은 1960년에 가서야 한 대학교에 묻힙니다. 찰스 2세가 아버지의 원수를 제거할 때 쓴 명부, 이 살생부가 최초의 블랙리스트인데 1681년 영국 정부 공문서에 실제로 이 블랙이란 단어가 등장합니다. 찰스 2세의 발언인데요. 의역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만약 이 블랙리스트에서 무고한 자가 발견돼도 내게 화내지 마라. 그릇된 원칙 때문에 왕의 처형에 투표한 자신을 탓하라. 찰스 2세는 103명 이외의 다른 죄인은 사면했다고 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그의 행동을 적폐청산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이 바뀌면 과거의 적을 제거하는 악습을 남긴 건 분명합니다. 이후로 블랙리스트가 제거 대상 명단을 뜻하게 됐으니까요. 이 점 말고도 이 용어 자체가 인종차별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사실 블랙이 들어간 단어 중에는 유독 부정적인 게 많습니다. 협박이나 사기 메일은 블랙메일, 암시장은 블랙마켓이라고 하죠. 반면 좋은 쪽은 흰색을 씁니다. 천사에게 흰 옷을 입히듯이 말이죠. 도움을 줄 대상의 명단을 화이트리스트라고 하죠.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건 정치가 그만큼 후진적이란 뜻입니다. 포용의 정치가 아니라 보복의 정치가 되니까요. 언제면 우리도 이 후진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김 작가의 역사리움이었습니다.